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중 패권 전쟁 본격화, 관세 전쟁 누가 이기든지 지금부터 주워다 보면 충분히 10배 그 이상도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뉴욕 증시가 그래도 뭐 또 지난 밤에 또 하락이 했던 거 대비해서 어젯밤에 또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마감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마감은 해주었지만 전체적인 뭐 섹터들을 봤을 때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오른다라는 섹터의 흐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뉴욕 증시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어제 하루의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원 재료, 이제 기초 재료 부분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가장 많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어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영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니까 사실상 뭐예요, 그 전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걸 사재기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면서 순간적인 매수와 함께 이 물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순간적인 가격, 단가 상승이 이어질 거고요. 거기에 따른 또 기업들의 실적 상승, 뭐 이런 기대감도 나와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런 이 사재기성으로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이 업종들의 상승이 나와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당장 뉴스가 나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뭐 90일 유예를 했지만 일단 하한선을 얼마로 잡아놨어요? 일단 10%가 하한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은 쐐기를 이미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미 10% 아래로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물론 이게 일부 예외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쐐기를 박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중국의 반응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84%에서 125%까지 상향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미국의 이런 상호관세 부분이, 관세전쟁 부분이 승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뭐 유럽연합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이후에 지금 뭐 이런 푸시를 넣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상황이 지금 절대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한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대사 같은 경우는 한글로 뭐라고 해요? 잊지 마라, 중국이 우리가 반격하고 있고 미국이랑 맞짱 뜨고 있으니까 니네한테 이제 피해가 안 가는 거다, 너희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 거다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동참하라는 듯한 이런 그 뉘앙스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교전으로 바빠진 중국이라고 할 만큼 최근에 이제 동남아 3개국에 이제 뭐 방문하는 그런 이 스케줄도 잡고 다른 나라로 연락을 하면서 이 연합전선을 자꾸 구축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발언한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에 기댄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관세를 때려도 우리는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요, 관세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미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단기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상 관세 전쟁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뭐 2차 관세 전쟁 뭐 갑자기 뭐 이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부분이에요. 알다시피 미중 무역전쟁, 관세전쟁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였습니까? 이미 1차를 트럼프가 언제 18년도 3월 22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8년도 7월 달에 실질적인 관세 부과하고요. 중국과 뭐 맞대응도 하고 있었지만 또 9월 1일에 19년도 9월 1일에 또 부과를 하고 2020년도 1월 15일이 돼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는 무역전쟁이 끝나는가 하면서 뭐합니까?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1차가 끝나고 지금 2차전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 합의에 서명했는데 중국이 뭐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뭘 할 수가 없었던 게 2020년도 2월부터 뭐가 본격화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중국을 신경 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코로나도 막아야 되는데 이 당시 또 뭐까지 있었습니까? 이제 대선이 있었죠, 대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을 신경 쓸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선에서 뭐였어요? 재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밀리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그냥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과거부터 지금 이어오면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땐 이건 치킨 게임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1차전 때는 다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뭐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을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을 경제 패권의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는 사람은 그냥 완전 깨갱. 그냥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서 지면 이제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뭐한다?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면에 치닫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경제 패권 싸움인 줄 알았더니 지금 사실상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최근에 뭐 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터진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딥시크 때부터죠. 딥시크 때부터 AI 패권 경쟁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AI 인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1월이 이제 미국과의 중국의 차가 약 9.3포인트라고 하면은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7포인트로서 바로 그냥 중국이 뒤쫓았다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또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뭐 이런 AI, 뭐 양자에 대한 부분도 패권 전쟁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예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해양 패권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이런 해양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 영역에 패권 다툼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플러스 됐다?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까지 이제 같이 전쟁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진짜 뭐가 된다? 지는 사람은 과거에 제가 최근에 지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빅사이클처럼 과거 영국처럼 이렇게 무너져서 미국이 무너지던가 아니면 진짜 이번 패권 전쟁에서 이겨서 중국을 밟고 다시 올라오던가.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절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고 이건 정말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봤던 뭐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연쇄 장면. 그래서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게 다시 제대로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패권 국가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너무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였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 세계가 미국으로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신뢰를 잃기 시작해요. 이제 신뢰가 없어진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까지 따라와요? 이제는 세계가 이제 탈달러화를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안전자산,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탈달러가 가속이 되면서 미국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매도세는 미국 경제 자체가 이미 불확실한 베팅이라는 두려움이 반영되었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에즈 운하 위기에 비유했다. 이게 과거 이제 영국이 무너지는 그 한 계기였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영국의 기축통화 파운드의 위상을 영원히 잃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가치를 잃기 시작하면서 패권국이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탈달러화가 가속화가 되니까 이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가 따라오다 보니 달러까지 번지다 보니 사실 유예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이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 뭐예요? 늦었다라는 거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달러 자산은 뭐 하기 시작해요? 달러가 이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탈출 러시가 나온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안전해진다고 하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저는 중국이랑 그냥 깔끔하게 트럼프가 합의한다 해도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가치를 잃었다 생각해요. 그냥 중국이 거의 몰락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가 온다? 금값 랠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달러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최저치로 금값이 지금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최대치의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있어요. 금이. 근데 문제는 뭐다? 금을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금은 뭐예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금을. 사실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도 이러니까 독일이 못 믿겠다고 이제 금괴 1200톤 인출 검토한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이 1200톤을 이제 인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독일이 이제 프랑스랑 미국으로부터 이 보관 중인 금을 회수하던 사건이 있었죠.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게 2013년도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프랑스에 보관 중이던 347톤과 미국의 일부 300톤 정도에서 한 650톤 정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측정된 운반 비용만 대략적으로 111억. 그러니까 이게 운반 비용만입니다. 111억 정도가 측정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간만 7년을 계획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금의 특성상 이게 뭐가 돼? 비밀 내에 진행이 돼야 되고 한 번에 어떻게 못 옮겨 절대.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치는 있을지언정 이걸 우리가 화폐로서 지금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의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시장은 뭘 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위안화를 안전자산,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위안화는 절대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되지가 않고요. 이 외환거래 위안 비중은 3, 4%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90%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되려면 거래가 쉽고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해당 국가의 금융정책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중국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지금 중국은요, 이 자국에서도 자국민들끼리도 위안화를 안 받아요. 돈을 현금을 안 받아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챗이었나요? 위챗이라든지 이 어플을 통해서 이 계산을 받지 현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위조가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가게마다 뭐가 있어요? 위조 지폐이고 확인하는 한 장치를 다 갖다 놔요. 그만큼 위안화를 뭐예요? 안전자산으로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뭐가 돼요?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건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통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시장에선 이걸 지금 뭐로 반영하고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자산 성격의 투자 수단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연준의 정책 방향과 금융시세 불안 요소에 따른 거시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뭐예요? 시장에서는 판단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예요? 미국의 주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움직임의 시장에 뭐하고 있다? 제도적으로서 신뢰를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정부들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도입할 경우 최대 24만 7천 BTC 약 190억 달러의 규모의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상승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해도 이 2배에서 3배는 더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조금 더 조정 주고 반등 나오는 게 이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상승 추세 타면서 다시 이번에 2억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뭐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증시가 대폭락할 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가. 사실 IMF가 또 5년 만에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다, 코로나 때 전 세계 경제가 힘들었을 때 최대 뭐다, 수익, 최대 이제 호황기였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박이고요. 도박 사이트. 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박에 손을 엄청 많이 대는 거죠. 그냥 일을 못할 바에 도박으로 돈 벌자. 벌자. 두 번째, 이제 합법적이 뭐였어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이제 IMF가 찾아온다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증시는 미중 무역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도박하거나 비트코인 하거나. 비트코인에 말도 안 되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뭐 2배, 3배씩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줬어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알트코인을 볼게요. 리플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첫 상승이 나왔을 때 몇 배? 지금 보면 알겠지만 100원짜리가 4,000원까지. 100원짜리가 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어요. 40배. 그 다음 다시 한 100원대에서 막 3,000원 정도까지 해서 한 30배, 20에서 30배가 올랐고요. 또 지금 여기서 최근에 단기간에 한 6, 7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2배, 3배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배는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10배 이상도.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다? 실계좌 인증하면서 비트코인 3년 전에도 1억 간다고 전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요. 작년에도 최소 2억은 간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고작 저도 뭐다, 3천만 원으로 5억까지 만드는 실계좌까지 보여줬어요. 열 몇 배가 상승하면서, 거의 20배까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번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가 힘든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닉스 코인 우리 2원에 사서 60원에 팔자고 리딩을 해드렸죠. 그리고 오닉스 코인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인 회원분이 5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큰 한 방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한 방. 근데 그 큰 한 방이 뭐다? 국내 증시에서 10배 수배 가는 거 어렵죠, 사실은. 미국 증시도 어렵고요. 그럼 이 큰 한 방이 나와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알트코인이란 거예요, 알트코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1억, 20억을 넣자도 아니에요. 보면은 고작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인생을 바꾸고자 한번 한 방을 노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저는 1,000만 원 정도는 없는 돈이라 생각해도 된다 생각해요. 1,000만 원이 여러분들 인생에 없었을 때 없어져 봐야 큰 타격이 있겠지만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1억이 됐을 때는 이 1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못해도 뭐 했으면 좋겠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을 그 어떤 코인이라도 괜찮으니까 1,000만 원이라도 사보세요. 분명히 2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매수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연말에 뭐 가는 거 봐가지고 매도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1천으로서 1억을 만드는 그런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그럼 이거는 제가 리딩방을 운영한다고 했죠. 리딩방이기 때문에 최초 1회 하나는 가입비는 발생해요. 단 1회 가입비 결제 이후에는
1천으로 1억을 만들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발 저는 꼭 얘기할게요. 뭐 저랑 함께 하자가 아니라 알트코인 뭐가 되었던지 여러분들 계좌에 최소 100만 원이라도, 여유롭게 1000만 원이라도, 그 이상은 사실 도박이라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도 좀 담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